천원돌파 그랜나간이 게타로보 시리즈의 정신적 후속작이라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랜나간의 각본 및 구성을 맡은 나카시마 카즈키가 오랜 세월의 이시카와의 게타를 비롯한 만화들의 담당 편집자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게타로보 말고도 그랜나간에 영향을 준 작품이 또 하나 있는데요. 설정집 천원돌파 그랜나간 최종 발굴 완료편에 나오는 나카시마 카즈키 인터뷰에 의하면 이때까지 전례가 없던 애니메이션 후반부 스케일의 싸움은 이시카와 켄의 다른 대표작 허무전기와 같이 그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만화가 바로 그 허무전기 시리즈 중 가장 많은 볼륨을 차지하고 있는 허무전사 미로쿠입니다. 미르광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는 허무전사 미로쿠는 나카시마 카즈키가 게타로보 다음으로 좋아하는 이시카와의 작품인데요. 이 만화의 라스트 부분에서 사실상 허무전기 시리즈의 구상이 시작됐습니다. 또한 역시 이시카와 켄 만화답게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스케일이 커지는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허무전기 세계관의 최종 보스 라그스의 얼굴이 최초로 나온 만화입니다. 이 만화는 애니메이션과 거의 동시 전개됐는데요. 애니메이션의 초중반부 전개는 만화와 거의 똑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유튜브 특성상 시청하기에 더 편한 애니메이션 장면을 초중반부 스토리 소개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허무전사 미로쿠는 웹상에서 한국어나 영어로 제대로 된 스토리 요약이 없어서 이 영상도 부득이하게 길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전국시대 말기인 1615년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수십만 병력을 동원해 오사카 성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성은 도쿠가와의 손에 떨어지고 숙적 도요토미 가문은 멸망당했습니다. 이에야스는 비록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전투 중 한 남자에게 죽을 뻔했는데요. 그 남자는 바로 결사대를 이끌고 이에야스에게 필사적인 돌격을 감행한 사나다 유키무라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유키무라는 결국 전투 중 사망했고 이에야스는 자신이 부리는 닌자들에게 그 유키무라의 몹을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유키무라의 몹을 손에 넣은 닌자 부대의 리더 하토리 안조. 그런데 그들의 앞을 방해하는 정체불명의 힘을 사용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사나다 유키무라를 따르는 사나다 시병사입니다. 그 과정에서 유키무라의 수급이 땅에 떨어집니다. 동시에 일본 열도에 일어나는 지진. 사나다루 인법으로 한조의 닌자 부대들을 압도한 미요시 뉴도와 아나야마 코스케. 헌데 유키무라의 머리가 없는데 혼란을 틈타 한조가 유키무라의 머리를 돌로 바꿔치기 한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웬만한 사람은 절대 오지 못하는 구룡성. 특수한 힘을 가진 구룡 일족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 자가 구룡 일족을 이끄는 자인 무긴 다이케. 그는 거대한 용이 나오는 어떤 꿈을 꾸게 됩니다. 한편 구룡성 바깥에서는 한 남자가 뭔가 시대에 맞지 않는 하이테크놀로지 탈 것을 타고 있었죠. 그만 떨어지고 마네요. 이 남자가 구룡성의 대를 이을자 주인공 무겐 미로쿠, 발명을 좋아하는 18세의 엉뚱한 도련님입니다. 오토노사마가目を覚まされました. 오야지사마가? 미로쿠의 아버지 다이케는 수십 년 동안 누워있다가 그 꿈에서 불길한 징조를 본 것을 계기로 일어나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気をつけろ。あれを飛ばしてはならぬ。あれが飛んだ時、この世は終わる。 한편 유키무라의 수급을 확인하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我が服部任軍が総力をかけ奪ってまいりました。存分にお確かめを。確かに真田幸村の首じゃ。 그때 유키무라가 눈에 뜨는데 お前の力でわしは殺せはせぬ。半蔵、殿を連れて逃げろ。 그런데 才蔵か。雪村様、お迎えに参りました。武井重蔵
三好三流と根津陣八ただいま参上真田養蜂重力地獄유키무라의 부활을 감지한 다이켄. 다이켄은 미로쿠의 의식을 사건이 일어난 이에야스의 성으로 보내죠. よく見ておくんじゃ。こいつらがお前の敵、真田幸村とその妖怪どもじゃ。よく気をつけろ。奴はわしらの意識を食らおうとしているぞ。 유키무라는 미로쿠의 의식을 사로잡은 뒤 자신의 의식 속에 있는 우주 진실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거대한 용처럼 생긴 전함이 싸우고 있는 우주. 유키무라는 미로쿠의 의식을 사로잡아 구룡족의 거처를 알아냈고 결국 타케이 주조와 이사미도 두 놈이 구룡성에 닿는데 성공합니다. 真田養蜂重力地獄 미로쿠는 바위마저도 진이기는 쥐조의 인법을 견뎌내며 일어섭니다. 浮遊派遣極雨弾破 미로쿠는 공간을 베는 건법을 쓰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私を怒らせたらどうなるかよーく見せてやるわ 이 대머리 입에서는 모든 걸 동화시키는 가래 같은 게 나갑니다. 궁지에 몰린 미로쿠. 이때 히로인 야샤, 힘의 등장. 미로쿠가 뒤질 위기에 있는데도 너무나도 태어난 야샤임에 ブリュー忍法ラオウ連覇 사실 그녀의 인법은 만지는 모든 것을 얼리는 것이었습니다. 쏠리는 대머리 여자. 다이케는 미로쿠를 구룡성 지하에 있는 비밀의 방으로 안내합니다. 臨界の間。ここを通り抜けることができたとき、お前は敵と戦う力を与えられ、そして真実を知ることになろう。 그곳은 오직 정신력이 강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미로쿠는 역시 구룡성의 후계자답게 그곳의 시험을 통과합니다. 다이케는 두려움을 모두 이겨낸 미로쿠에게 구룡 일족의 사명을 얘기해줍니다. 먼 옛날 지구에 떨어져 일본 열도 자체가 됐다는 거대한 전함, 용의함을 부활시키려는 유키무라를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그 누구라도 다시는 나올 수 없다는 후지산소에 그곳에 유키무라 일당의 근거지가 있었습니다. 유키무라는 기묘한 배양 탱크 속에서 오갈의 신체를 재생하고 있었죠. 그러나 완전한 부활을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인간의 혈액이 필요했습니다. 그 피를 모으는 역할을 식용사 중 한 명인 운노 로쿠로가 맡기로 하죠. 로쿠로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어느 여인숙 마을에 갑니다. 거기서 놈은 사람들 앞에서 그림 그리는 쇼를 하죠. 뭔가 심상치 않은데 ここに一枚の絵が出来上がりましたなんだよその絵は 응 이들 피 빨아먹는 그림. 이렇게 수혈을 했던 것입니다. みんなわしの影に入れ 그곳에는 구룡닌자 구주무시가 있었습니다. 이놈은 언뜻 보면 우둔해 보이는 녀석인데요. 하지만 구룡일족답게 그림자를 아공간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었죠. 로쿠로는 수많은 기병들을 그리고 그것을 실체화시켜 구주무시를 공격합니다. 사나다 요호 나마자의 마키다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는 구주무시. 그 순간 구주무시의 도움을 들은 미로쿠가 공간 이동을 통해 나타납니다.
또 다른 동료 hen겐츠 사이와 코쿠시마루도 따라왔죠. とは任せておけ。流派遣極断波お前か、空間を切って飛ばす男とは。九流人軍無限弥勒、よく覚えとけ。 결국 로크로는 따구리를 견디지 못하고 반사람합니다. 로쿠를 뒤쫓는 과정에서 후지산 수해에 온 미로쿠 일행. 미로쿠는 이곳이 바로 자신이 전에 비전에서 봤던 그것과 비슷하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각자 흩어져서 수색을 하던 중 한게츠 사이는 숲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하는데요. 岩ではない。何かのからくりか。それには触らん方がいい。真田重勇士が一人、猿飛佐助、そして霧隠れ才蔵。貴様、どこのネズミだ。 사스케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もはやお主に逃げ道はない。 流忍法旋風斬死。行くぞ猿飛び。霧隠れ、貴様も一緒にあの世へ送ってくれるわ。何。我が身は霧。いかなる刃をもってしても切ることはできぬ。 결국 칼에 찔리고 마는 한게츠 사이. 한게츠 사이는 마지막 있는 힘을 쥐어짜낸 순간이동 능력으로 그곳에서 도망칩니다. 그렇게 간신히 도망친 한게츠 사이가 간 곳은 그 기괴한, 즉 용의 함 내부였습니다. 미로쿠의 아버지가 꿈에서 본 것, 그리고 미로쿠가 유키무라의 의식을 통해 본 그 용의 한 마리죠. 거기서 한겐츠 사이는 뜻밖에도 몸이 재생 중이던 유키무라와 조우합니다. 雪村。このからくりはお前たちの想像をはるかに超えたものよ。わしが完全に復活したその時、このからくりの全てがわしのものになり、竜が空を飛ぶ。雪村。 유키무라한테 참살당하는 한게츠 사이. 私の髪の毛は猛毒を出すのだ。貴様の命も。 한편 그림쟁이 로쿠로를 추격해 피떡갈비로 만든 미로쿠 일행. 순간 미로쿠는 한게츠 사이의 위기를 느끼고 구준무시와 함께 그곳으로 향하기로 합니다. 헌데 그 중에 사나다 심용사 중 한 명인 미오시 세이카이를 만납니다. 真田養蜂魔人体。これは体の大きさを自由に操れるのさ。ふざけ。 하지만 구주무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림자 능력 외에도 몸의 형태나 밀도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었기 때문이죠. 구주무시는 뒤에서 싱글벙글 싸움을 관전 중이던 미로쿠에게 여기는 자신에게 맡기고 어서 한게츠 사이를 구하러 가라고 말합니다. 이 무렵 유키무라는 부상 때문에 부활을 망치기 전에 갈 곳이 있다며 사스케에게 자신을 어떤 방으로 데려가 달라고 하죠. 이 기계, 안, 즉 용의 함의 내부에 있는 그 방에서는 아드키 먼 시공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주 대전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この部屋では宇宙から送られてくる映像を映し出し、絶えず戦況を占っておる。わしらの求めるものはこの奥にある。 그곳에 아무도 모르게 안치되어 있던 것은 신비의 법구 어신기였습니다. 이 어신기를 손에 든 자는 우주를 손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헌데 독침 공격을 당한 유키무라는 하필 그때 시력을 상실한 상태라 어신기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볼 수 없었죠.
이때 사스케는 어신기가 엄청난 물건이라는 것을 듣고 흑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それは選ばれし者にしか触れることはできるのじゃ。やめろ。 유키무라의 경고를 무시하고 어신기를 만진 사스케. 그 무렵 구즈무시는 세이카이에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구즈무시는 더는 버틸 수 없어 세이카이와 함께 벼랑으로 동교진하죠. わしと一緒に行くべ。やめろ。 그대로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구즈무시. 구즈무시의 위험을 느끼고 다시 온 미로쿠. 그러나 이미 구즈무시가 떨어진 뒤입니다. 결국 동료를 잃어버리고 마는 미로쿠. 그런데 미로쿠는 그 벼랑에서 용의 함의 일부를 발견합니다. 그곳으로 들어간 미로쿠는 마침내 처참한 몰골로 있는 한계치 사이를 발견하죠. サスケ、どうした。わしはあれを手にし、宇宙をわしのものに。 어신기에 집착하는 유키무라 앞에 동료를 잃고 분노에 불타는 미로쿠가 등장합니다. 貴様は俺の手で成仏させてやる。 미로쿠가 유키무라를 배려하는 찰나 미요시 이산 유도가 등장해 공격을 방해합니다. 틈을 노려 어신기를 손에 넣는 유키무라. ついに手に入れたぞ、無限期の一つを。わしが復活した第一の目的はこれを手に入れることだ。 어신기에 의해 부활한 유키무라. そしてこの無限期を手にしたことによって竜の動力源とわしの意識は結ばれた。 그렇습니다. 사실 어신기는 이용의 함을 가동시키는 키 역할 또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열도 지하에 잠든 용의 함이 가동되려 하자 심상치 않은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미로쿠는 자신의 능력인 공간 이동 능력으로 유키무라의 배후를 습격해 어신기를 쥔 그의 팔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재빨리 어신기를 손에 쥐는데 뜻밖에도 미로쿠는 어신기를 손에 쥐어도 전혀 데미지를 입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손에 알맞게 어신기가 형태를 취합니다. 貴様も選ばれし者の一人だったのか。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진 탓에 유키무라는 일단 자신들의 시병서들과 그곳에서 탈합니다. 애니메이션과 만화 이야기 전개는 여기까지만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의 주목적인 만화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의 나머지 이야기는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사나다 시병사 모치큐 요쿠로는 야샤이메와 싸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야샤이메에게 몰래 기생했었고 나중에 야샤이메가 성에 귀환하자 몸에 기생했던 노크로가 성의 결계를 깨고 맙니다. 레이 이로 인해 구룡성은 시병사들에게 공격당하면서 개울날에 빠지고 말죠. 이 과정에서 미로쿠의 아버지가 목숨을 잃고 어신기마저 시병사들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이제 미로쿠에게는 사나다 유키무라를 무너뜨리는 것 외에는 길이 남아있지 않았죠. 유키무라는 또 하나의 어신기가 숨겨져 있는 이에야스의 성을 습격합니다. 미로쿠 일행도 그들의 뒤를 쫓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동료 지라이아가 감염된 야샤이메와 싸우다 죽고 맙니다. 그리고 뒤늦게 정신 차린 야샤이메도 그만 죽습니다. 라오 레하
마침내 유키무라는 2개의 어신기로 용의 함을 가동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아사라왕으로서 다시 환생하는 데 성공하죠. 아사라왕은 까마득한 옛날 용의 함으로 우주의 대전쟁을 치른 인물. 그는 적의 모험 라그스를 표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만화와 달리 라그스의 어떤 모습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용의 함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함장은 미로쿠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미로쿠의 전생은 용의 함 마두룡의 함장이었던 것입니다. 즉 아사라왕은 유키무라로 함장은 미로쿠로 에도 시대에 각각 환생한 것이죠. 용의 함에 타는 자들을 용의 백성이라고 부르며 그 후예들이 미로쿠와 유키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미로쿠와 유키무라만이 어신기를 사용해 내비게이터로서 마두룡을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전투를 치른다면 은하가 파괴될 것을 염려한 용의 함장은 결국 전선에서 이태 아사라왕에게 반기를 들고 용을 지구에 떨어뜨렸던 것입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미로쿠는 결국 유키무라와 결전을 치르고 싸움에서 이깁니다. 용의 함은 그런 미로쿠를 다시 함장으로서 선택하는데요. 여기서 용은 뜬금없이 미로쿠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드래곤볼스러운 말을 던집니다. 이에 미로쿠는 죽은 연인 야샤를 부활시켜달라고 하죠. 진짜로 부활한 야샤이메와 함께 해변가를 뛰어가며 애니메이션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주인공이 거대한 힘을 부활시키려는 악당을 막는다는 다소 전형적인 배틀물의 플롯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만화의 중후반부 이야기를 할 텐데요. 만화의 중후반부 이야기 흐름은 애니메이션과 상당히 다릅니다. 마치 게타로고 고 만화가 애니메이션판과는 다른 독자적인 폭주 전개를 한 것처럼요. 라그스와 우주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며 미르광 에피소드의 하이라이트는 이 만화책 후반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서 얘기했던 애니메이션의 후반부 내용은 잠시 잊으시고 미로쿠가 유키무라에게서 어신기를 빼앗고 그의 부활을 막은 시점으로 돌아가 보죠. 만화의 전개는 미로쿠가 새로운 적과 싸우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미로쿠와 그의 여인 야샤는 길을 가던 중 한 하토리, 위가 닌자를 만났는데요. 그자는 무언가에 감염돼 있었습니다. 몸에서 무슨 인베이더 같은 게 튀어나왔죠. 그 괴물들은 그 특성상 칼로 베어도 계속 증식했습니다. 그래서 야샤이메는 자신의 얼음 기술로 일단 그 놈들을 얼려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야샤, 히메는 그만 그 괴물의 촉수에 물리고 말죠. 미로쿠가 걱정하자 일단 별 대수롭지 않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야샤이메. 이거 흔한 좀비물 클리셰. 얼린 괴물을 불용성에 가져간 미로쿠. 보서에 적힌 그 괴물에 대한 전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괴물은 도그라라고 불렸으며 일찍이 머나먼 우주 저편의 전투에서 탄생한 가장 무섭고도 끔찍한 생물무기. 만약 이놈들이 별이나 함선에 나타나 증식하기만 하면 그곳의 생물체계를 초토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일단 도그라가 사람의 몸속으로 파고 들면 구멍이 생기는 듯. 그것은 아공간과 연결된 살아있는 구멍이고 감염자의 몸속에서 양분을 얻은 도그라가 충분히 커지면 어두운 세계의 문이 열리고 이 세상의 마물을 뿜어내 모든 것을 집어 삼킨다는 것입니다. 순간 미로쿠의 내리에 도그라한테 몰린 야샤이메가 떠오르는데 구룡 일족도 야샤이메가 도그라에 물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결국 일족의 존속을 위해 그녀를 죽이기로 합니다. 하지만 미로쿠가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리 없었습니다. 내 놈들 꺼져버려. 야샤이메는 내 약혼자다. 야샤이메는 자신의 몸을 얼리는 인법을 써서 도그라를 일시적으로 봉인하는 임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로쿠는 그동안 도그라의 치료법을 찾아야 했죠. 이곳은 금용사. 바로 이곳에서 도그라의 생체 실험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유키무라 시병사 중 한 명인 사이조가 실험을 주도했는데요. 유키무라가 다시 몸을 재생하며 재기를 노리는 동안 용의 함에 은닉돼 있던 생물무기 도그라의 실험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헌데 연구에 심취한 사이조는 어쩌다 도그라와 동화돼 버렸고 그럼에도 어째서인지 육체와 정신을 먹히지 않게 됐습니다. 그는 도그라의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는 와중에 도그라와가 된 자신의 몸에서 6명의 마인을 탄생시켰는데요. 그 마인들은 저마다 다른 종류의 힘을 가지고 있었으며 오직 사이조의 명령만을 따랐습니다.
이들이 이른바 키리가쿠레 육수중이었죠. 미로쿠는 대체 도구라가 어디서 왔는지 파헤쳐 나가던 와중에 키리가쿠레 육수중 멤버인 사미다레와 카와하기를 만나 싸우게 됩니다. 그들을 모두 때려눕힌 미로쿠 일행은 사이조가 이번 사태의 원흉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미로쿠와 함께 봉쇄할 방법을 찾아 떠나기로 한 구룡일족 동료들이 있었는데요. 온몸을 온갖 총기류로 도배한 걷는 화약구, 주포 토비마루, 벌레나 동물을 자유자재로 조종할 줄 아는 남자, 야미메 겐자부로, 상대방에게 전격을 날리는 능력을 지닌 지라이아입니다. 미로쿠는 동료들과 함께 서둘러 도그라의 근원지인 교토 금융사로 향했습니다. 물론 키리가쿠레 인군들도 미로쿠 일행을 막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미로쿠 일행은 적의 눈에 띄지 않도록 2인 1조로 움직였습니다. 미로쿠는 토비마루와 움직였는데요. 헌데 이 둘은 교토까지 쉬지 않고 계속 달렸던 터라 식수가 모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토비마루가 근처 촌락으로 식수를 구하러 가기로 했죠. 그는 가기 전에 미로쿠에게 지금의 사태가 일어난 건 노나 야샤이메의 잘못이 아니라는 위로의 말을 던져줬습니다. 이거 흔한 사망 플래그 대사죠. 역시 어느 촌락에 도착한 토비마루의 앞에 육수중이 나타났습니다. 토비마루는 온몸에 도배하는 화기를 전탄 발사하며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강철로 된 진가이라는 녀석에게 그런 화약 무기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토비마루는 결국 몸에서 칼날이 나오는 바라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현장에 도착해 친구가 쓰던 총을 발견한 미로쿠. 또다시 동료를 잃는 아픔을 겪는 그였습니다. 얼마 안가 미로쿠는 한 촌락에서 토비마루를 죽인 바라키와 조우했습니다. 녀석은 사나다요법 청풍참기라는 필살기를 썼습니다. 모든 것을 베어버리는 바람을 무수히 발생시켜 미로쿠를 공격했죠. 이어서 쓴 사나다요법 사풍사기는 굵직굵직한 칼날 바람을 상대방에게 날리는 필살기였죠. 주변 일반인이 양악당하는 건 더. 하지만 미로쿠는 공간을 베어내는 능력을 지닌 자. 칼날 바람을 공간 왜곡으로 무효화시켰습니다. 둘은 서로 하늘 높이까지 올라가며 혈투를 했는데요. 결국엔 미로쿠가 죽은 토비마루가 남기고 간 활용포로 녀석을 끝장냅니다. 이 시각 사이조의 몸에서는 이상한 변이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연구소 곳곳에서 도그라들도 미쳐 날뛰기 시작하고 있었죠. 사이조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도그라의 힘에 경외심을 가지게 되죠. 도그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생물이다. 도그라를 무기로 삼았던 자들은 대체 어떤 자들이냐? 흉측한 마물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도그라들은 연구소 내의 사이조 부하들을 닥치는 대로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사이조의 몸에 난 도그라, 아공간 구멍에서도 도그라들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죠. 금융서 전체에 퍼지는 도그라. 사이조는 도그라가 자신의 부하들까지 다 삼켜버렸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도그라는 이 별을 다 삼킬 때까지 불어난다. 이제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이 세계의 마왕이 될 거야. 한편 미로쿠의 동료 겐자부로는 육수중의 여자 닌자 고코레이와 교전 중이었습니다. 겐자부로는 구룡인법 곤순안무로 벌레와 동물을 자유자재로 조종하며 고코레이를 몰아붙였습니다. 어떤 물체든 자신의 몸과 동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고코레이는 겐자부로의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녀석은 근처 낡은 건물까지 도망쳤습니다. 겐자부로가 그 건물에 들어갔더니 녀석이 그 건물 안과 동화된 채 기다리고 있던 게 아니겠습니까? 놈은 겐자부로를 사로잡은 뒤 위액으로 녹여버리려 했습니다. 고코레이에게 먹힐 위기에 처한 겐자부로. 하지만 먹히는 쪽은 고코레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겐자부로가 뒷대를 조종해 건물을 먹어치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몸이 네 위액으로 녹는 것이 먼저인가 이 건물이 먹히는 것이 먼저인가. 결국 무너지는 건물. 빤스런을 하는 고코레이. 이후 멈춰 나무와 동화하다가 때마침 등장한 지라이아의 구룡인법 나움에 전기 공격에 사망합니다. 이때 미로쿠 일행은 금융사에서 쏟아져 나오는 도그라가 쌀을 삼키고 계속 증식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도그라의 힘에 매료된 사이조는 이제 구룡일족이든 도쿠가와 맞붙든 심지어 유키무라든 자신을 방해하는 자들은 용납 못했습니다. 우리들만의 세계를 만드는 거다. 이 키리가쿠레 사이조의 세계를. 그 후 마두룡을 뺏고 하늘로 날아간다. 그리고 모든 우주를 지배한다. 이제 미로쿠에겐 이 일본 열도, 아니 세계를 구하려면 도그라를 조종하는 사이조를 때려잡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금융사로 가는 새끼를 찾던 중 지라이아는 육수종을 만납니다. 몸이 강철로 된 진가이였죠. 역시 놈은 통상의 공격이 통하지 않았고 심지어 지라이아의 전격으로도 쉽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미로쿠와 겐자부로도 각자 육수종을 물리치고 서둘러 절로 가는 새끼린 동굴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동굴의 입구에 지라이야가 매달려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미로쿠가 지라이야를 풀어주기 위해 다가가는데 미로쿠의 눈앞에서 지라이야는 진가이에게 몸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맙니다. 눈앞에서 친구의 몸통이 터지는 걸 보고 그 친구의 피로 자신의 몸을 흠뻑 적시게 된 미로쿠. 용서 못해. 이 녀석 용서 못한다. 이 피는 지라이야의 눈물이다. 빡친 미로쿠의 표정을 보니 게이타선에 폭주한 그분이 생각난다. 자신의 칼을 진가이의 팔에 박은 미로쿠는 어신기를 꺼내 들고 어신기에서 에너지를 뿜어나오게 하여 마치 검처럼 형상화시켰습니다. 어신기 빔소드 버전으로 진가이의 몸을 썰어버리는 미로쿠. 상상 이상의 강력함을 자랑했습니다. 진가이는 물론 산까지 반으로 날려버린 공격. 어신기를 손에 쥔 자는 그것을 염원하는 형태로 변화시켜 막강한 힘을 얻을 수 있던 것입니다. 먼저 동굴로 들어간 겐자부로는 거기서 육수중 카와하기를 만났습니다. 이 녀석은 지금은 도그라와 융합돼 완전 괴물이 돼버렸죠. 겐자부로라 한들 쉽게 이길 수 없을 터. 이때 한 사내가 겐자부로를 도와주러 왔습니다. 나타나자마자 웬 빔라이프를 쏴대는 남자. 그 총은 상당히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오버 테크놀로지 무기였죠. 등장한 남자는 사나다 시명사 사루토비 사스케. 그는 용의함에 부속된 화기를 가지고 나타난 것입니다. 사스케는 동료인 사이조가 이 금융사에서 대체 뭔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지 보러 온 것입니다. 곧 사이조는 도그라의 몸을 빌려 사스케 앞에 그 흉측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사이조, 유키무라님이 노여워하신다. 네 새끼에게 도그라의 비밀을 풀라고 명령하셨지만 발동시키는 것은 용서하지 않으셨어. 사이조의 납작에 빈병기를 갈기는 사스케. 무리다 사스케. 도그라야말로 신이 창조한 최강 최흉의 병기. 우주의 증오, 악영 망령. 이것을 일컬어 도그라 혹은 지옥이라고 하지. 이들을 넓은 차원에서 봉쇄하고 무기로 사용한 것이 신이다. 한편 구룡성 야샤이메는 스스로의 몸을 얼려 도그라의 증식을 늦추고 있었지만 그런 야샤이메의 몸에서도 사이조의 얼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사이조를 쓰러뜨리는 방법 외에는 도그라가 이 별을 삼키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미로쿠는 서둘러 동굴로 향했습니다. 미로쿠는 거기서 사나다 시병사인 미오시 뉴도를 만나게 됩니다. 미오시 뉴도 역시 사스케처럼 흑화한 동료 사이조의 야망을 막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죠. 미로쿠는 동굴 내부에서 후지산에 있던 용의함 부분과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두령, 즉 용의함은 일본 열도만한 크기라 했으니 이곳 교토에도 그 일부가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니죠. 그곳에는 한 남자가 더 있었는데요. 놈도 심용사 중 한 명인 네즈진파치라는 녀석이었습니다. 그들은 유키무라의 명을 받고 미로쿠의 길을 안내해주기로 한 것이었죠. 사실 좀 전에 구룡성에서 미로쿠의 아버지와 원로들이 유키무라의 의식을 소환했고 그에게 도그라를 막을 방법을 물어봤었습니다. 유키무라에 의하면 사이조가 있는 위치는 용의 한 병기구역인 MR-3호 항공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의함을 가동시키는 키인 어신기를 가지고 있는 미로쿠가 그곳에 가서 병기구역만 분리시켜 우주로 날려보낸다면 이 별의 도그라 증식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잘못하면 일본 전체가 붕괴할 수도 있는 계획이었지만 말입니다. 미로쿠는 심용사의 안내로 사이조가 기다리는 MR-3호 함대공호가 있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역시 사이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도착한 미오시 뉴도가 사이조를 공격했지만 몸에 무한한 도그라의 우주가 비칠 정도가 된 사이조의 상대가 되진 못했습니다. 사이조의 몸은 분가를 먹어치운다. 이에 사이조가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무적이다. 내 몸이 하나의 우주인 것이다.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도그라 우주인 것이다. 미로쿠는 자신의 힘에 심취한 사이조에게 어신기로 공격을 해보았지만 사이조의 몸은 우주공간 그 자체이기에 공격이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로쿠도 어느 정도의 공간 지배 능력이 있는 자. 그는 사이조의 공격을 역이용해서 공간 이동의 문을 만들었고 그대로 MR-3호 함대공호 무기 컨트롤실로 가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또 다른 어신기가 있었습니다. 미로쿠 지금 당장 용을 움직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가. 이 별이 붕괴될지도 몰라. 사이조는 마두령의 가동키인 어신기를 쥐고 있는 미로쿠가 컨트롤실에 왔다는 것에 초조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로쿠에게 야샤를 회복시켜주는 조건으로 어신기를 자신에게 달라는 제안을 하죠. 놈의 말을 듣고 도그라에 감염된 야샤의 얼굴을 떠올리는 미로쿠.
하지만 결국 미로쿠는 어신기로 용의 함에 접속합니다. 가동하기 시작하는 컨트롤 C. 그 순간 펼쳐지는 만다라. 그리고 나타난 마두룡 함장의 좌석. 그리고 그 좌석은 미로쿠를 끌고 와 그에게 함장의 갑주를 강제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마두룡에서 음성이 흘러나와 미로쿠에게 말했습니다. 내비게이터 지시를. 사이조는 마두룡의 함장 좌석에 앉은 미로쿠에게 공격을 가했지만 순간 미로쿠의 몸에서 용이 튀어나와 미로쿠를 보호했습니다. 마두룡은 계속 말했습니다. 내비게이터 생각해내는 겁니다. 당신의 피 속에 잠들어 있는 기억을. 일찍이 이 함을 움직였던 사람만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피에는 지시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로쿠는 머나먼 옛날 보사루주 최강의 결전병기 마두룡의 함장. 그것이 미로쿠의 전생이었던 것입니다. 마두룡은 미로쿠에게 그가 아득히 먼 옛날 우주 저편에서 싸웠던 그 세력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미로쿠는 내비게이터로서 보사루주 군단을 이끌고 어떤 공간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싸움의 와중에도 행성이 소멸되는 엄청난 전투였습니다. 보사루주 최강의 결전병기 마두룡은 자신들을 저지하는 신의 군단들을 파죽지세로 격파하며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공간은 보통 생물의 인지를 아득히 초월한 곳. 마두룡이 노리는 적의 모함이 있는 곳까지의 거리 같은 것은 사허무라는 식으로 불리었죠. 그리고 그 마두룡에는 미로쿠 말고도 다른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바로 유키무라의 전생인 아사라 왕이었죠. 그가 신의 군단 한 대를 때려부수며 말했습니다. 마두룡은 무적이다.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게 없어. 어느새 마두룡은 그들의 노리는 적의 실체가 있는 곳에 당도했습니다. 라그스라 불리우는 그것은 단순한 모함이라기보다는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생명체처럼 보였습니다. 미로쿠는 라그스에게 마두룡의 필살기인 일륜포를 일제조준해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일륜포가 라그스에게 조준되고 일륜포를 쏘려는 찰나 라그스의 몸에서 질 같은 것이 갈라지더니 그곳에서 흉측한 얼굴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라그스가 태어나고 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산부의 질에서 뇌가 노출된 갓난 아기가 탄생하는 것처럼 기괴했습니다. 라그스는 우주를 집어삼키면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별들을 먹는 마물 라그스를 눈앞에서 마주한 내비게이터. 마두룡의 내비게이터마저도 라그스의 그 모습을 보고 공격을 하기 주저합니다. 결전을 치르기보다 전선에서 이탈하고자 했죠. 하지만 아사라 왕은 빨리 라그스와 결전을 치르길 원했습니다. 무슨 적을 눈앞에 두고 전장을 벗어나다니. 지금 싸우지 않고 녀석을 쓰러뜨릴 방법은 없다. 하지만 함장은 라그스와 결전을 치르길 주저했습니다. 마두룡이 더 이상 싸우다간 이 차원이 폭발해 모두 죽을 것이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아사라 왕은 라그스와 계속 싸우길 원했습니다. 놈이 길동무라면 그것 또한 바라는 바. 무에서 태어난 거라면 무로 돌아가게 해줘야지. 아사라 왕은 만약 여기서 라그스와 결전을 치르지 않는다면 새로운 우주 그 자체인 놈은 계속 성장해 우리의 우주를 먹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함선의 제어권을 가지고 있는 내비게이터는 전선에서 이탈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라그스가 울기 시작하자 그 주변 우주 공간이 모두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우주적 공포 그 자체. 마두룡의 함장인 내비게이터마저 식은땀을 흘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두룡이 보여준 싸움의 기록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이제 미로쿠는 자신의 피에 흐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죠. 사이조가 미로쿠에게 덤볐습니다. 나는 이 함의 내비게이터다. 진짜 발동하기 시작하는 용의 함 컨트롤 C. 천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용의 함 컨트롤 C. 컨트롤 C는 사이조의 도그라가 증식한 산과 함께 우주로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용의 함의 일부가 떠오르기 시작하자 사이조는 최후의 발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녀석에게 새로운 힘의 눈을 뜬 미로쿠가 말했습니다. 우주전쟁이란 공간을 서로 빼앗는 것. 도그라 따위는 그 싸움 속에서는 그저 하찮은 병기에 지나지 않는다. 압도적인 미로쿠의 힘에 당하는 사이조. 어느새 컨트롤 C는 우주에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지상에는 사이조의 의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미로쿠의 연인 야샤이메의 몸에. 미로쿠는 모든 도그라 공간을 일소하기 위해 사이조의 몸속의 소우주들을 다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도그라 우주가 너의 의식체라면 너를 내 것으로 하면 도그라도 내 것으로 될 터. 사이조, 내 놈에게 더 어울리는 장소에 보내주마. 사이조를 먹어치우는 미로쿠의 용. 그와 동시에 야샤이메의 손에 있던 도그라도 없어졌습니다. 새 힘에 각성하여 사이조를 물리친 미로쿠는 다시 지구로 돌아갔습니다. 미로쿠는 한 해안가에 떨어졌는데요.
거기서 자신을 발견한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미로쿠는 거기서 오래간만에 평온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지만 이에야스가 보낸 닌자들이 미로쿠를 습격하고 말죠. 이에야스는 자다가 새 힘에 각성한 미로쿠가 나오는 개꿈을 꿨는데요. 사실 과거에 그도 구룡 일족의 한 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찌감치 그곳을 떠나고 이제는 천하인이 된 입장이었는데 미로쿠가 하늘로 용의 함 일부를 날리니 불안했던 것일까요? 그래서 닌자들더러 미로쿠를 암살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었죠. 그 와중에 닌자들에게 미로쿠를 구한 아이와 그 가족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분노한 미로쿠는 용의 힘으로 닌자들을 한 방에 다 쓸어버리죠. 그러자 거대한 용의 기운이 치솟았는데 문제는 그 힘을 감지한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사나다 유키무라였습니다. 어느새 몸을 다시 재생해 부활한 것이죠. 그 시각 달 주위에서는 강력한 에너지체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에서 나오는 강한 자기장이 공간을 일그러뜨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무언가는 미로쿠가 뿜어내는 에너지를 감지하고 지구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키무라는 미로쿠에게 같은 용의 백성동포로서 함께하자고 회유했습니다. 그렇듯 이런 개소리는 주인공에게 씨알도 먹히지 않는 법이죠. 미로쿠와 유키무라는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공간을 일그러뜨리는 무언가는 미로쿠와 유키무라의 전투로 방출된 에너지를 추적하며 지구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로쿠와 유키무라의 싸움은 이미 인간의 규격을 뛰어넘은 스케일. 이것이 용의 함을 조종할 수 있는 사람들 간의 전투. 하지만 그 전투가 치열해질수록 그것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죠. 다이켄의 추정에 의하면 그놈은 별들을 먹는 존재, 어쩌면 상상 이상의 일을 쉽게 할지도 몰랐습니다. 미로쿠와 유키무라가 치열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사이 구룡 일족은 용의 함 일륜포를 다가오는 그것을 쏘기로 했습니다. 그 옛날 우주전쟁에서 쓰인 강력한 일륜포의 탄이 우주로 쏘아졌지만 어느새 일륜포의 탄도가 사라졌고 그놈이 되려 일륜포의 탄도를 따라 구룡성 주위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떨어진 숲 일대에 마침 닌자들이 있었는데 그것의 실체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닌자들은 인기척이 나는 곳에 표창을 던지는 공격을 해보았지만 그 표창은 마치 물리법칙을 거스르듯 던진 자에게 되돌아와 몸을 두동강냈습니다. 게다가 그놈은 죽은 사람의 신체를 빌려 괴이한 현상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손도 대지 않고 사람들의 몸통을 반으로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놈은 사람의 얼굴을 흉내내어 나타났는데요. 자신에게 무력하게 당하기만 한 인간들을 보고 재미없는 생물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구룡성에 있는 고서 허무전사에 의하면 적은 우주를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그런 적과 제대로 싸우려면 용의 함 정도는 돼야 가능할 뿐 적은 이 우주를 무로 되돌리기 위해 먹어치우며 놈들이 가는 곳은 오직 무만 있을 뿐 이것은 우주의 원리와 관련된 싸움. 이것이 우주의 기원과 우주의 종말의 싸움이다. 고서에 적힌 그 말을 듣고 다이켄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태어난 것일까? 고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오랜 시간을 들여 진화하는 병기다. 많은 싸움과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되는 병기. 인간은 우주에 나갔을 때 비로소 적을 이해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깨닫는 생물병기다. 그리고 이 별에 그것에 가장 가까이 다가선 저들은 용의 함의 사람들인 미로쿠와 사나다, 유키무라. 적은 구룡성 인근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었습니다. 희생자들은 서로의 몸이 찰흙처럼 붙어있고 물리법칙을 거스르고 특정 물체에 괴이하게 합쳐지기도 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재미삼아 벌레를 죽이듯 사람들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지고 놀며 죽여댄 것입니다. 한편 유키무라도 실체가 없는 그것의 존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신체의 힘에 대비하기 위해 용의 함으로 돌아가기로 했죠. 그리고 미로쿠는 야샤의 도움으로 구룡성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구룡성은 놈에게 공간지배 공격을 당해 괴멸적인 타격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미로쿠의 아버지를 포함한 성 안의 사람들도 사지가 잘려 균형 공간과 합쳐진 엽기적인 상태로 있었습니다. 다이켄에 의하면 지금 나타난 녀석은 적의 일부분 중 하나. 녀석은 이 외딴 별인 지구에 우리의 예상보다 일찍 찾아왔다고 합니다. 다이켄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저 녀석을 이길 방법이 도저히 없다고 말하며 미로쿠에게 용의 함을 가동시키고 이 별에서 도망치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미로쿠는 용의 함이 보여준 자신의 전생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겁의 싸움의 중심에 있었던 자신을 말입니다. 미로쿠가 숨이 떨어져가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걱정할 건 없어.
나는 용의 함의 내비게이터. 부사루주 최강의 전사 미르가. 미로쿠는 죽은 구룡성의 혼들을 자신의 몸으로 모두 흡수했습니다. 죽은 용의 백성들의 혼을 흡수해 자신의 힘으로 만든 미로쿠는 이제 그 녀석과의 최종 결전을 준비합니다. 한편 유키무라 일행은 용의 함으로 돌아갔는데요. 이미 거기서도 그놈의 인간 사냥놀이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유키무라가 놈이 있는 쪽으로 공격을 하자 그곳에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재미있다. 나를 한순간이라도 멈추게 하는 자가 이 별에 있었다니. 본 녀석은 유키무라 얼굴의 형상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갑자기 여인의 형체를 만들더니 유키무라 일행이 보란듯 그 자리에서 자신이 만든 여인 형체와 스스로 성관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놈은 아이를 낳았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이 아이가 그놈 그 자체죠.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을 보고 경악한 유키무라가 공격을 해보지만 그 아이는 유키무라의 팔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그의 팔을 없애버렸습니다. 사스케는 난생 처음 보는 괴물을 상대하기 위해 용의 함에 비치되어 있는 기동병기를 꺼냈습니다. 기동병기에 탄 사스케가 놈에게 공격을 했지만 녀석의 몸 주위에 오라 같은 것이 생겨 사스케의 공격을 튕겨냅니다. 녀석은 정말 천진난만한 아이처럼 이 싸움을 그저 유희로만 여기는 듯 했습니다. 용의 함에 있는 오버테크놀로지 로봇으로도 녀석을 이길 수 없어 멘탈이 나간 사스케. 유키무라의 말에 의하면 저 괴물의 정체는 초에너지를 가진 정신체, 즉 의지를 가진 공간체라는 것. 생물은 진화의 궁극치를 이루면 이와 같은 모습을 취하며 정신체의 지배를 받은 공간은 녀석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간들을 농락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아이의 모습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말대로 녀석은 자신이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와중에도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체는 자신이 지배한 공간에서 물질을 변화시키거나 파괴하는 것이 자유자재이며 시간조차 지배한다는 것. 사실상 자신이 지배한 공간에서는 신에 가까운 것입니다. 시공간을 지배하는 정신체를 상대하기 위해 사스케는 기동병기의 필살기를 쓰기로 합니다. 이 기동병기는 그 옛날 최강의 전함인 마두룡에 있던 기동병기였던 만큼 단순한 로봇이 아니었습니다. 놈이 공간이라면 대항할 수 있는 무기는 이것밖에 없다. 그 무기란 모든 걸 빨아들이는 암흑겁동이라는 일종의 블랙홀 필살기. 그것은 적이 너무나 거대하고 강할 때 쓰는 자포경 무기. 사스케는 자신의 몸을 바쳐 녀석을 빨아들이려는 것입니다. 과연 정신체는 사스케가 만든 고밀도 자기장 공간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블랙홀이 녀석을 삼키기는커녕 되려 녀석이 블랙홀을 먹은 것이었습니다. 블랙홀을 삼킨 정신체는 몸이 점점 커져갔는데요. 녀석은 마두룡을 일본 땅 속에서 꺼내려고 했습니다. 이제 유키무라도 용의 백성으로서 죽음을 각오하고 녀석과 싸우기로 합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내가 죽을 장소인 것 같군. 유키무라는 정신체의 공간에 구멍을 만들고 그곳으로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정신체는 유키무라의 정신을 지배하며 그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녀석은 용의 백성을 찾기 위해 이 지구에 오기까지 무려 4억 5천 개의 우주를 떠돌았다고 하는군요. 한편 미로쿠는 야샤이메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정신체가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힘을 각성하여 진실을 알게 된 미로쿠에 의하면 용의 백성과 같은 자들은 개개인이 작은 별 하나쯤은 삼킬 정도의 공간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힘으로 이 우주에 군림하고 별들을 통치하며 우주를 수호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그들 앞에 녀석이 나타나 별들을 파괴하고 우주들을 먹어치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주에는 놈의 침략을 막는 영겁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구에 나타난 정신체는 그 옛날 용의 백성들이 마두룡을 타고 싸웠던 라그스의 극히 일부분, 세포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 녀석 앞에 드디어 미로쿠가 등장했습니다. 유키무라는 이미 라그스 세포한테 공간 지배를 당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죠. 생물은 언젠가는 죽고 육체는 사라지지만 정신은 영원한 법. 미로쿠는 유키무라에게 굴레를 벗고 자신과 하나가 되자고 말했죠. 이에 유키무라가 말했습니다. 그런가? 미르광이 부활한 것인가? 순간 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하는 미로쿠의 몸. 그리고 그 거대한 금색 오라와 함께 나타난 미륵의 형상. 라그스 세포와 공간집에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미로쿠. 그 싸움의 모든 것이 우리 인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싸움의 모든 것은 우리 인류를 위한 것이다. 인류가 가능한 빨리 그 싸움을 참전하기 위한 싸움이라고 생각해라. 신을 넘어 악마를 능가하는 강력한 진화를 이뤄내야 한다. 더 혹독한 자극과 시련이 필요하다. 인류의 정신의 덫이가 그 과정에서 굴복해 길을 잃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에 모든 것을 건다. 이 별의 진화가 우주 전부를 구해준다는 것을. 그랬던 것입니다. 까마득한 옛날 미르광이 갓 태어난 라그스와의 싸움을 미루고 마드룡을 지구에 봉인했던 이유는 인류의 진화에 미래를 걸었던 것. 언젠가는 진화한 인류가 라그스를 쓰러뜨릴 때를 기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 마침내 미륵의 주위로 영체가 모여 진정한 미르광의 형체를 만들어내며 완전한 힘을 되찾습니다. 예상을 뛰어넘은 미르왕의 공간 지배 능력에 놀라는 라그스 세터. 인류의 진화는 신으로 가는 머나먼 길. 너희들 사악한 우주, 끔찍한 공간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전법이다. 설명 아무리 시간이 걸릴지언정 우리는 해내야 한다. 완전한 힘을 되찾은 미륵왕은 라그스 세포와의 공간 싸움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벌이며 녀석을 단숨에 소멸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이 보살우주 최강의 전사 미르광의 힘. 눈앞에서 믿기 힘든 광경을 본 이에야스와 야샤임의 미로크는 언제 그런 엄청난 전투를 치루었냐는 듯 다시 평범한 인간 미로크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별의 생물은 시련을 이겨내고 강해져 갈 것이라는 말을 하곤 야샤와 어딘가로 떠나려 했죠. 이제 그들은 이 땅에 남은 마지막 구룡 일족으로서 용의함을 지키기 위해 역사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인류의 진화에 모든 것을 걸었던 남자 미르광은 자신의 연인과 새로운 여행을 떠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는 역시 구룡 일족의 피가 흐르는 이에야스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몸에서 용이 나오는 자가 있다면 내 자손이다. 도쿠마 서점 월간 소년 캡틴에 연재된 SF 사극 허무전사 미러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이 만화는 이시카와 켄이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선보이기 시작한 SF 크리처 묘사와 마계 전생에서 이미 연출한 바 있는 이형 능력자들의 박진감 넘치는 액션 등을 계승함으로써 작가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 작품입니다. 이 만화의 막바지에서는 5000광년의 호랑이, 사기왕 풍년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크로스오버로 등장하는 부분이 나오지만 훗날 허무전기로 편입되며 그 파트는 뒤로 갔기에 나머지 허무전기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졌으므로 작품평이나 TMI는 설명란에 적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주인공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